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애국의 길, 호국의 길, 조선수군 재건길 화이팅! 제2부 조선수군 재건 출정길입니다. 7.24 순절 유적지. 통안의 아픔을 뒤로하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2부 조선수군 재건 출정길은 석조관에서 시작하여 구만리, 운조루, 용호정, 조선수군 출정공원, 명엽정, 섬진강 대숲길, 섬진강 책사랑방, 압록원을 지나 가정역까지입니다. 도로의 인도 폭이 좁고 교통량도 많아 도보 답사팀의 이동에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나 왼쪽으로 느릿느릿 흐르는 섬진강은 큰 위안이 됩니다. 섬진강은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과 장수군 장수읍의 경계인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리산을 끼고 돌아 광양만으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강의 길이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등 3도에 걸쳐 약 222km이며 남한에서는 네 번째로 큰 강입니다. 출발 전 밤 사이에 얼린 생수가 얼마 걷지 않았는데도 벌써 녹으면서 배낭에는 이슬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름을 야외에서 걷더니 이겨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동방천 삼거리를 지납니다. 좌측 사성암 방향으로 간전교를 지나면 강 건너 섬진강 어류 생태관과 수달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생태관은 섬진강변에 서식하는 101종의 조류, 곤충, 식물, 파충류, 민물고기를 연구 보존하고 있으며 민물고기 학습장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간전면을 지나 문청면 오산에는 사성암이 있습니다. 백제시대 사찰로 암자 뒤편에는 풍월대, 망풍대, 신선대 등 12경의 풍광이 뛰어나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사성암에서 구례와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동방천 삼거리를 지나 토지면 소재지입니다. 구례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여순 11구 사건으로 현대사의 크나큰 비극의 현장입니다. 하도 이제 여기 여순 양쪽에 이렇기 때문에 발전이 많았기 때문에 괜히 뭐 짐 져다 주라 그러면 안 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짐 져다 주고 그다음에 경찰서도 당하고 또 이제 발전 내려와갖고 또 이제 됐다고 당하고 그래가지고 사방이 흡사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거 저 안내판 보면은 여순 이제 학살에 관한 이런 안내판들이 곳곳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충무공 이순신과 지리사 의병을 기억한다. 애국의 길, 호국의 길! 조선수군 재건길 화이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에서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출발합니다. 교정에는 무궁화 꽃이 만발해 답사팀의 출정을 응원합니다. 이순신과 해상의병은 살아있다. 5mm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앞 도랑에는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민물 고둥을 잡고 있습니다. 유리같이 맑고 거침없이 흐르는 도랑물이 답사팀을 유혹합니다. 벌써 답사팀 두 분이 도랑물에 뛰어들어 더위도 식힐 겸 물장난을 칩니다. 운조루는 중요 민속자료 8호로 조선 영조 때 유이주가 건축한 78칸의 규모가 큰 집입니다. 구만들의 넓은 평야를 가진 오미동은 길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한 길지 중에서도 운조루는 남한의 3대 명당인 금귀몰리의 길지에 세워졌습니다. 또한 배고픈 누구에게나 쌀 뒤주를 열 수 있는 타인능해의 쌀 뒤주로 상생을 실천한 가문입니다. 사방 곳곳이 깊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어떻게 견디어내고 살았는지 도통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산하가 그냥 몹시 아프게만 보입니다. 그것이 나인가도 싶고 너 아니면 우리 모두이겠지요. 고통이 많을수록 희망은 더 크게 피어난다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한참을 헤매다 용호정에 다다릅니다. 먼저 조선수군 제걸로 표지판이 보입니다. 용호정은 1910년 경술국치 후에 항일 울분을 달래고 선연의 우국유지를 추모하며 후학들에게 항일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세운 정자입니다. 우국지사이신 매천 황현 선생의 문화에서 한시를 배운 매천 시파인 권봉수, 허규, 오병희, 이병호 등이 용호정 시계라는 시회를 조직하고 용호정을 근거지로 활동하였습니다. 구례읍을 향해 갑니다. 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샛길로 들어서서 가다 보니 길이 없어집니다. 한참을 헤매다 연결된 논둑길을 지나 용두마을로 접어듭니다. 참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성깔 있는 그 흔한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드디어 구례읍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 출정공원으로 갑니다.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바위에 당당히 서봅니다. 이 장군이 그 비를, 억수 같은 비를 맞고 구례까지 올라옵니다. 석주관을 지나 구례 들어오니까 구례는 궁벽진 시골이고 그러지만은 주민들이 서로 자기를 끌고 가요. 장군님 우리 집 와서 자요. 우리 집 와서 재워드릴게요. 그리고 없는 음식들도 내오고 뭐 여기도 어디에 써졌을 겁니다만은 구례가 그때 감이 유명한 곳이라 익지도 않는 그 감을 따다가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용기를 하세요고 서로 재워드리고 그렇게 환대를 합니다. 손인필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려오니까 제일 잘 이제 대접해주고 모시고 이렇게 해서 나중 결국은 이제 노량 대첩까지 가서 같이 이렇게 돌아가신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래도 그 후손들이 이제 이분들의 이제 공적을 드리기 위해서 비석을 남겨서 지금 비각도 이렇게 좋게 만들어져 있고 이것 때문에 여기가 이제 능경대첩 출정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비석을 보호하고 있는
손님필 비각입니다. 부르고 있을 때 전라 우수사 김억추 장군이 한 척을 더 가지고 버텨가지고 13척이 됐어요. 이것이 대개 병설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16일 있었던 광경을 이제 글로 좀 더 표현하는데, 처음에 싸울 때 이순신 장군은 배우 한 척이 가서 싸웠잖아요. 한 척이 가서 싸웠는데, 두 번째로 온 것이 중군장, 미주왕 첨서 김응암과 안위 이렇게 와서 싸웠는데, 이 배가 제일 약한 것처럼 보이니까 일본 배 두세 척이 애워 싸가지고 거기 군사들이, 일본 군사들이 올라타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우리 군사 그 노젓는 사람 8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튀어서 아마도 물에 빠져서 전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온 사람이 녹도만호 송요정과 평산포대장 정응두 5번째까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여기 마량에서 고금도로 이동을 해가지고 완도해가지고 빠져서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 밑에 신지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신지까지 들어간가요?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 대교가 다 나졌어요. 예, 네. 이렇게 신지 해서 대교로 해서 예, 이렇게 아마도 이동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 정의로운지가 구례의 처처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의연히 감내하고 견뎌온 저력은 무엇일까요? 지리산과 섬진강의 품에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훈습되었을까요? 어디 가면 동해마을, 요 길 자체가 강도 이순신 대구 종군로 길 바닥에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서울 충무로 이순신 관련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내일의 희망은 소소하면서도 큽니다. 너 나 구분 없고 갈등 없이 사는 것입니다. 구례 국민들이 뜻을 모아 세운 박경현 선생 동상입니다. 박경현 선생은 1919년 구례 장터에서 김이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외병에게 끌려가면서도 만세를 외친 독립운동가입니다. 구례읍사무소 앞에 있는 조선수군 제걸로 표지판입니다. 명협정과 구례읍사무소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 120호로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습니다. 명협정입니다. 옛 구례 현청 자리이기도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구례에 도착해 군자감 손인필과 그의 아들 손응남 부자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손인필 부자와 구례 현감 이원춘 등과 함께 난국을 해결할 작전 회의를 한 곳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어깨에 짊어진 국난의 짐을 500년을 넘게 살아온 노거수인 왕버들은 지켜보았겠지요. 우리는 지금 조선수군 제군길을 걷고 있다. 의병은 살아있다. 섬진강 대나무 숲길을 지납니다. 더운 열기를 시원하게 해소해주지는 못하지만 운치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선비들의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사군자라 칭하며 선비들이 즐겨 그렸다지요. 사군자는 중국 전국시대 맹상군, 평원군, 신릉군, 춘신군 등 4명을 사군자라 말하면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군자를 평한 사마천의 사기에는 신릉군을 제외하고는 좋은 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군자도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서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 요긴하게 쓰이는 재료였을 뿐이지요. 이름 있고 학식이 풍부하나 고카가 세하는 선비보다 이름 없는 촌로들의 변함없는 진실함의 절개와 지조가 훨씬 높아 보입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함께한 이들도 명망 있는 고관대작들이 아닌 남도의 이름 없는 진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섬진강의 부드러운 물길이 구례를 어루만지며 흘러갑니다. 지리산도 후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백두대간의 끝입니다.
화엄사입니다. 지리산의 품에 포근이 안겨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연기조사가 창건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 본사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석주관에서 일본군과 싸울 때 승군과 군량미를 지원했고 그 이후로 일본군이 화엄사를 불태웠습니다. 또 6.25 전쟁 당시 빨치산들이 지리산 절에 숨어 있으니 화엄사를 불태우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명령을 받은 차일혁 초대 경찰 총경의 지혜로 문짝만 태우고 화엄사를 보존해냈습니다. 화엄사는 현재 5점의 국보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보 35호 사사자 3층 석탑, 12호 각황전 앞 석등, 301호 영산회상 괴불탱, 336호 목조 비로자나 삼신불 좌상, 67호 각황전 등이 있습니다. 연곡사입니다. 연곡사는 백제 성왕 때 연기조사가 창건한 절로 참선 도량이며 도선국사, 현각선사 등 많은 고승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항일이병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일본군이 전소시켰고 6.25 전쟁 때 다시 전소되어 그 후에 다시 지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고광순 의병장의 순절비가 있습니다. 매천 항현 선생님한테 경문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매천 항현 선생님이 그 당시 입장은 약간 양비론적이었어요. 뭐 일제도 싫고 뭐 거기에 그 정부에 이렇게 뭐 반해서 뭐 의병할 이런 거를 좀 달갑게 생각 안 하니까 그날은 안 써주셨대요. 그래서 그 경문을 딱 후회가 돼서 써놓고 기다렸는데 안 오더래요. 그러고 며칠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광순 의병장이 연곡사에서 순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오신 분이 매천 항현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같이 오신 분이 호양학교의 초대 교장을 하셨던 박태현 선생님이란 분이 같이 오셔서 시신을 한쪽에 잘 모셨대요. 왜냐하면 왜군이 아직도 주변에 있으니까 몰래 한쪽으로 잘 모셨다가 일본군이 물러간 틈에 이제 고향인 창평으로 이제 모셨다고 하거든요. 시대의 아픔을 순화시키고 위로했을 연곡사. 이제는 모두의 평화와 아무 일 없음을 기원해봅니다. 지리산 아래 봄이면 노란 산수유꽃이 만발한 산동마을. 그러나 이곳 산동마을은 여순 11구 사건 당시 학살장이 되었습니다. 오빠 대신 처형당한 19살 처녀 백부전이 불렀다는 산동에 가는 당시의 슬픈 이야기를 전합니다. 늘 푸른 청년 같은 매천 황현 선생은 1910년 경술국치에 분통하여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대사 연구에 중요한 매천야록과 오하기문을 남겼습니다. 호양학교입니다. 구례 지역 최초의 사립학교이며 항일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이 순국 2년 전 1908년 광이면 지천리에 세운 호양학교는 매천 선생의 스승인 왕석보의 후학들과 유지들이 함께 세웠습니다. 지리산 역사문화관입니다. 지리산권의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이 전시된 곳으로 기획 전시를 하는 강 따라, 상설 전시를 하는 산 따라, 체험 전시를 하는 길 따라 등 총 3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수군 제근길은 살아있다. 섬진강 따라 난 작은 길 양옆으로 간드러지게 서 있는 배롱나무 꽃이 큰 위안이 됩니다. 배롱나무는 자미화라 부르기도 하며 자미화를 개울가에 심고 그 개울을 자미탄이라 불렀다지요. 섬진강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곳에 따라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 보이지요. 해가 게으르게 서산을 넘어갈 때쯤 섬진강 책사랑방에 도착했습니다. 한박웃음 가득한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섬진강은 얼굴에 물 위에 풍경을 가득 머금고 잔잔한 미소로 우리들의 욕망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고요한 평정심을 마음에 담아 선물로 내어줍니다. 짙게 내려앉은 아침 안개도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모든 것은 본래 그 자리에 있다는 본래 면목을 일깨워주고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강이 길어 길이 긴지, 길이 길어 강이 긴지는 알 수 없으나 한없이 이어지는 길은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나 임진년에 닥친 국난은 한없이 길어지기만 합니다. 오늘의 대처가 내일의 패착이 될 수 있고 오늘 옳다고 한 것이 내일은 그름이 될 수 있으니 길고 긴 국난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지금껏 걸어오면서 만난 고개들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당면한 문제들이 쌓여 고개가 되었을까요? 출렁다리 건너 가정마을이 보이면서 오늘의 끝을 알려줍니다. 그래도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것은 조선수군 제걸로 표지판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구례에서 압록까지 20리가 넘는 길을 한나절 만에 압록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섬진강 변에 여장을 풀어 점심을 지어 먹고 말의 병도 치료했다. 고산 현감 최진강이 교대 근무를 할 군졸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조선수군에 합류시켰다. 라고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 가정역은 섬진강 기차마을을 출발한 증기기관차의 종착지입니다. 섬진강 출렁다리를 건너면 강변 자전거 도로와 섬진강 천문대가 있습니다. 압록에서 가정역 일원에 당시 압록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2부 조선수군제건 출정길은 구례 석조관에서 곡성 가정마을까지입니다.